또 이렇게 실무를 직접 하면서 이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만의 독특한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대학으로 안 갔어요. 물론 대학으로 가면 편하지만 돈은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돈은 대학에 간 것보다 훨씬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냥 조기에 내가 은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집어치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독일로 가서 그냥 노년을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온 거죠. 희망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독일은 2차 대전 패전 후에 당시 지성인들이 독일 지성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철저한 반성이 있었죠. 인간의 존엄성은 그때 나온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헌법 1조 1항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될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헌법이 시작되죠. 그래서 국가 권력은 홍길동, 홍길소 이 모든 인간의 개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유학을 가게 됐잖아요. 근데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우리 두 아이 데리고 4인 가족. 그 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뭐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그냥 돈이 되니까 차를 사가지고 아이들도 학교 가는데 아이들도 뭐 학교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이제 여름에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차가 있어야 돼서 차를 샀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여름방학에 유럽을 여행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절약하려고 교외에 조금 더 작은 집에 월세가 좀 낮은 데로 이사를 가려고 거기서 이제 가서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우리가 네 식구라 그러니까 약간 갸우뚱하면서 시청에 가서 먼저 신고부터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먼저 신고부터 하나 이렇게 하고선 시청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청 공무원이 나더러 왜 글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다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시청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작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글로 이사를 못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그건 내 맘이지. 그랬더니 내 맘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냐는 거를 알기 위해서 나보고 한국에서 오는 돈을 은행 구자에 매달 들어오는 것을 증명서를 떼어다가 시청 공무원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조견표가 있습니다. 조견표를 딱 보더니 4인 가족이 한 달 살아가는 데들은 평균적인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하고 집세하고 이런 걸 다 비교해 보니까 부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족분이 집세 보조비로 매달 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지 말고 거기 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아이가 미성년자잖아. 두 아이 자녀 양육비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부터 집세 보조비, 자녀 양육비 매달 나왔죠. 유학 기간 내내 그걸 받았죠. 외국인인데 더군다나 한국은행 직원이야 내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외국인, 유학생, 독일 정부가 80년대에 그렇게 케어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은 1949년 헌법을 만들어서 현대 국가를 세울 때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10조에 나와요. 독일 기본법. 그러니까 자기네 국가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나에게도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어.
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 이게 독일 말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돼 있어요. 뭐가 다르죠? 그렇죠. 독일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인간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에 콘라드 아데나워 초대 수상이 정부를 구성하면서 철학은 뭐냐? 첫 번째, 무상교육. 무상교육. 독일은 완벽한 무상교육이고 모든 교육은 무상. 두 번째, 무상의료. 영세민은 상징적인 금액만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모든 치료가 다 무료죠. 내가 유학생이니까 영세민이겠지. 독일에 세금을 안 내잖아, 내가. 그게 영세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금액. 한 학기당, 내가 대학에 등록할 한 학기당 보험료는 반드시 내야 되는데 3만 원. 3만 원 내고 온 가족이 커버되죠. 내가 독일에서 2번 수술 받았어요. 내가 이래봐도 굉장히 약골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2번 받았는데 다 무료. 우리 아이는 치열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거 다 무료. 2년인가 3년간 치열 교정하는데. 세 번째, 무상주택. 무상주택이라는 거의 무상주택.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 또는 국가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줘요. 튼튼하고 친환경적인 주택들을 다 지어놓고 임대를 하잖아요. 그럼 평생에 걸쳐서 50년, 30년씩 걸쳐서 그 임대주택의 원가를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상환하는 게 그냥 계속 내는 거예요. 독일은 세입자 우선주의예요. 내가 들어가서 거기 사는데 월세를 못 냈어. 그래도 내쫓지 못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임대료를 못 냈다고 해서 내쫓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를 못 올려요. 또 쉽게 올릴 수도 없어요. 올리는 게 아주 졸라 까다로워. 주인이 올리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돼. 주변의 시세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세입자 연맹이 있어. 거기 가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시청에 가서 그 퍼센티지로 다 맞춰서 허락을 받아야 그게 올라가요. 알른이 죽지. 그리고 안 올려요. 내가 살던 아파트 20평짜리도 80년대에 있던 건데 60년대 월세를 그냥 계속 내고 살았어요. 주인이 안 올리니까. 올리기에 너무 어려워요. 무슨 나라예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내 동영상은 우리 조교들이 막 편집해서 올린 게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거기 들어가서 내 이름 치면은 막 나와요. 다 들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